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이에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현재 눈 폭탄으로 여기는 나라가 커서 그런지 뭐든지 비도 오려면 왕창 오고 눈도 오려면 왕창 와요. 밴쿠버에 평균 1 년에 한두 번 딱 옵니다. 이렇게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와 가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학교도 클로즈한 데 있고 이번에는 저번처럼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유 막 사이렌 소리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막 미끄러운 길은 운전을 아무리 잘하고 차 좋아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미끌미끌미끌하다가 꽝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다행히 별로 그렇게 큰 사고는 없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 눈 폭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움츠려들고 어른들 특히 어디 인제 거의 뭐 나가지 말라고 방송에서도 그러고 자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신나는 건 누구예요? 아이들이잖아요.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눈은 천국이에요 사실은. 놀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귀찮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또 이 눈폭탄이 와도 무장을 하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고 있는데 설마 그랬는데 정말 지금 제가 한 4시 반쯤 5 시쯤 간 것 같은데 저렇게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근데도 세상에 이 머리에 헤드라이트를 끼고 썰매를 타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타는데 이 영상 제가 살짝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 눈폭탄 소식에 아이들도 신나고 저도 신났습니다. 왜냐면 저도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하얘지고 정말 참 신기해요. 이게 눈을 보고 있으면 '아 천국이 저렇게 하얄까.' 마음도 몸도 온 세상이 깨끗해지는 기분. 이게 비가 오면은 괜히 또 슬퍼지고 우울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비 와도 그러지는 않는데 눈 오면 특히나 환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 눈 오는데도 제가 해피런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얀 눈을 보게 해 주고 또 이 안에서 내가 뛸 수 있다는 게 더 감사했어요. 근데 영하 지금 4도 막 영하 10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 밴쿠버가 좀 꽁꽁 얼었어요 사실은. 내일은 더 춥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우리 구독자분들 사연 보고 메일 보고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어려운 사연들 보면 또 울다가 또 이렇게 지금 현재 고3 학생을 데리고 유학을 시키려고 밴쿠버에 오셨다가 인제 좀 걱정이 되는지 저한테 메일이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인제 자세히 상담도 해 드리고 같이 집에서 인제 떡국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한 1주일 이렇게 투어를 해 보고 아이 고3 학생이 여기 와서 어떻게 영어를 적응합니까? 근데 이 저희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정말 한국에서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상들을 정말 그 현실에 닥치는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아직도 영상을 많이 올릴 게 많구나. 제가 이걸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오늘 이메일 주신 분들 사연도 내가 올릴 겸해서 앉았는데요. 이게 눈폭탄 소식을 이제 하면서 제가 고3 학생이 영어가 안 돼서 제가 인제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성인 돼서 와야 되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영어 쉽게 하는 방법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캠블리 영어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커넥해 가지고 화상 채팅을 한번 해 봤는데 하필이면 사스케춘 Huh? 선생님이셔. Okay. 지역을 있잖아요. Hi. 항상 저는 캐나다 선생을 Great. 클릭한다고 I live in 사스케춘 선생님인데 Saskatchewan. 제 느낌 있잖아요. Wow, 딱 처음에 얼굴을 딱 Saskatchewan. 보는데 이거 분명 마니토바 아니면 사스케춘 I 선생님이다. lived 그 이름이 in 캔디 케인인가 Manitoba, 그래요. Winnipeg. 혹시 캠블리 하고 계신 분은 캔디 케인 선생님 찾아서 채팅해 보셔요. 그래 가지고 내가 눈폭탄 얘기했더니 "나도 봤어." 이러면서 그 사스케추는 더 춥고 더 황량한 곳이에요. 근데 서로 이렇게 뉴스를 들어야지 사실은 외국인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통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 뉴스를 안 보면은 제가 사실은 한국 분들하고 대화를 안 되거든요 잘. 근데 여러분들은 캐나다로 오실 분들이니까 캐나다인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니토바든 밴쿠버든 사스캐치원이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그 지역 소식을 알아야 그 어떤 현지인들하고 대화가 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제목에서 보셨죠? "오크비자 절대로 국경으로 받으러 가지 말아라."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연이에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화장실에서 물 틀어 놓고 펑펑 울면서 정말 아이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힘내보려 한다고 "해피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는데 이게 사연 들을 때마다 저도 인제 너무너무 그 과정을 똑같이 겪었으니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막 울컥울컥해요. 그래서 막 정말 옆에 있으면 같이 그냥 안아 주고 이렇게 챙겨 주고 토닥거려 줘서 정말 기운을 주고 싶은
제 해피 기운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해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영상을 빨리 이분한테 올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정말 오늘 왜 보도에 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분이 그 중부 지방의 소도시에 가 있습니다, 시골 그야말로. 그래서 인제 호텔 매니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쪽 직종은 영어가 없어도 영어 점수가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막상 보도에 갔더니 영어 때문에 안 돼 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작심하고 맘먹으면요, 1-2 달 만에도 되는 게 또 영어예요. 제가 그 노하우들을 곧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은 인제, 왜냐하면 내가 왜 소개를 하냐면은 저는 개인적인 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영상으로 들으면 더 힘이 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막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많이 공유해서 앞으로 유학으로 함부로 오시지 마시고 정말 준비 잘해서 오시고, 지금 여기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마니토바라든가 온타리오, 사스캐치원 이렇게 소도시에 유학생 엄마들 막 가신 분들 많습니다, 이분 얘들처럼. 그래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힘내시고, 방법은 절대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보니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거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자꾸 얘기를 하시고,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길도 있고 많은데 너무 의기소침해하고 계세요. Don't worry. 자, 이분 사연은 밴쿠버에서 전에 2년 유학하다가 한국 가셔 가지고 다시 인제 시골이 그 이민이 잘 되니까 가신 케이스예요. 아이들 동반 비자로 가 가지고 취업을 알아보셨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호텔 매니저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슈퍼바이저급들은 영어가 필요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필요 없고 원래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슈퍼바이저나 무슨 매니저급 그럼 영어 점수 필요 없다는 거는 면접에서 많이 떨어질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고 가셨는데, 가신 지가 지금 1년 반 만에 우여곡절 끝에 그 잡 오퍼 받으시고 워크 비자를 인제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벌써 인제 학년을 좀 낮춰서도, 당시에 9 학년, 10 학년이면 지금은 11 학년, 10 학년이겠죠. 그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곧 1 년만 있으면 아이들 대학은 가야 되고 영주권 지금 진행해서 딱딱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늦어졌는 데다가 영어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걸 느껴서, 그리고 시골에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것이 불편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인제는 시골에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돈 쓸 기회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영어 공부할 기회가 많고 그걸 활용하면은 좋은데, 이렇게 낙담을 하게 되면은 정말 사면 초과예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왜 이분이 인제 떨어진 케이스가 됐냐면은, 사실 이런 케이스가 이 밴쿠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니까 인제 여기 와서 잡 오퍼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워크 비자를 받으러 국경을 가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바로 여기 미국 국경으로 나가서, 애국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캐나다 국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비자를 꽝 받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되게 쉬웠습니다. 그런데 한 2-3년 전부터 이게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레스토랑에서 셰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영어 못해도 됐었습니다, 전에는, 이 밴쿠버도. 그래서 영어가 안 돼도 괜찮다고 그래서 잡 오퍼를 받고 워크 비자 받으려고 미국 국경을 통과해서 캐나다 들어오는 순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게 말이, 그러니까 인터뷰가 아니라 "너 왜 왔니? 언제 왔니? 무슨 일 하냐?" 이렇게 영어로 묻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대답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관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지?' 이거예요, 이거. 영어 점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 다니고 뭐 연고대 다녀도 영어 점수가 뭐 웬만한 거 뭐 7-8 나올 때 있다니깐요. 근데 이 말을 못 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기 사람들은. 그래서 "너 그 말을 못 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언제든지 너 영어만 되면 내가 합격시켜 줄 테니까 영어 해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이 인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어떡해. 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개인 튜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학원이 뭐 24 시간 돌아가는 데도 없고 야간에는 더더욱 없고. 그래 가지고 개인 튜터를 일 주일에 써 봤자 쉬는 날 한 번, 월 2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도 비싸게 뭐 30불 40불 시간당.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혼실 오면 다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도 영어 튜터를 개인적으로 쓴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영어 튜터밖에 없는데 그래 봤자 일 주일에 1-2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돈이 비싸기도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해 가지고 어떻게 영어가 늡니까? 까먹을 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까먹을 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안 돼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요즘은 화상 영어니 뭔 영어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아까도 제가 캠블리 영어 선생님하고 이거 통화를 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선생님 바꿔가면서 한다니까요. 다양한 선생님 만나서 좋고 에브리데이 해도 돼요. 왜냐면 시간을 딱 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에브리데이 영어를 하면요 여러분 1년 걸릴 거 3 개월 만에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저를 믿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 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에 튜터를 한 달에 그러니까 일 주일에 한두 번 쓰면서 매월 국경을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좀 늙어 갖고 가야지. 한 달 만에 가서 계속하면 그 이민관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해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이만큼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영어를 이 실력 가지고 여기서 살까? 그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5 번을 페일한 거야. 제가 차마 가지 말라고도 못 하겠어요. 왜 이게 사람이요. 친하면은 말을 더 못하는 거 있죠 왜. 저는 "그게 아니다." 막 제가 막 영어 동화도 가르쳐 주고 막 우리 아이들도 막 붙여 주고 뭐 개인 튜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그 귀가 콱 막혀 있어요. 이게 애국어를 할 때는요 귀가 쫙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든지 듣고 무슨 말이든지 한 마디씩 해 보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 귀가 꽉 막힌 상태에서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걸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라도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하고 한 마디라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급하고 따라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5 번을 페일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진짜 팁이에요. 어디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들었나 봐. "아니 보도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라. 온라인 신청하면 되는데 뭐하러 보도를 가냐." 그러니까 그 소문과 그 상황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보도를 국경을 가면은 직접 비자를 잘 받았어. 그러니까 그 경험만 있는 사람 그 경험만은 그 이민 담당 회사 같은 경우는 "가라, 가라." 그래서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실패를 했나 봐. 그니까 "아니야.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빨라." 그래 가지고 5번 실패하고 온라인으로 워크 비자를 신청했는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 이거를 진작 알려드렸으면 이분이 좀 그 혜택을 받았을 건데 제가 가끔 이렇게 사연 듣다 보면은 '아 이런 사연을 벌써 올렸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서 되게 마음도 아프고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번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매니저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 이것도 문제 나이도 문제 뭐도 문제 그런데 하나도 문제제가 그게 없어요. 이미 가서 살고 있고 아이들 다 적응하고 있고 자꾸 부족한 걸 따지다 보면 여기서 평생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그래도 잡 오퍼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인제 워크 비자만 받으면 되잖아요. 일단은 동반 비자로 있으니까 살 수 있고 그것만 해도 감사, 감사. 제가 인제 나중에 진짜 감사, 감사하고 마음을 바꿔 가지고 얼마나 대박 난 일이 많은지 그것도 내가 모음 모아서 한번 영상으로 할 건데요. 지금부터 정말 일이 꼬이고 힘들다 할 때 안 되는 거 내 안 좋은 조건 상황을 쳐다도 보지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지금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써요. 아이들하고도 에브리데이 영어 할 수 있고 캠블리 영어도 뭐 다른 영어 화상 영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일 주일에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일단은 그 비자를 신청해 보세요. 신청해 가지고 아마 한두 달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설령 안 되더라도 don't worry. 지금 차선책으로 그 요리사 직업하면은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물론 괜찮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요리사 쪽으로 돌리셔요. 과거 경력 뭐 다 버려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현재에서 앞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래요. 어제까지 안 좋은 상황, 힘들었던 상황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지금부터 시작. 다시 액션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워크 비자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요리로 바로 바꾸시고 거기서 워크 비자 받을 때 반드시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요즘은요 보도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온라인으로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을 갔다 오세요 차라리. 혼자 얼른 비행기 타고 한국 갔다가 들어오면서 한번 시도를 해 봐요. 안 되면 말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제3 의 방법으로 또 사업 이민을 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이 사업 이민이라는 게 일단요. 사업 경력이 있거나 한국에서
여기서 사업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매니저 경력 몇 년이 있어야 돼. 3년 이상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 점수도 필요합니다. 요즘 사업이민이 좀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캐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영어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니 영어 매일 30 분이고 20 분이고 하면요 반드시 늘게 되세요. 저 믿고 캠블리 영어를 하시든 뭐라든 하세요. 그 가급적이면 필리핀 영어 하지 마시고 싸다고 가끔 가다 필리핀 하시는데 발음도 틀리고요. 여기 와서 인제 살다 보면은 '내 필리핀 선생님한테 배운 발음이 나온다.' 되게 본인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항상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캐네디언 발음에 익숙하면 그거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됐었으면 캐네디언 원어민 투투하고 화상 채팅을 하세요. 내 방에서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쉬는 날 아무 때나 딱 키면 나와.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요. 그래서 매일 30 분씩 해 봐. 일단은 시작을 해 보세요. 안 되면 내가 되게 만들어 또 드릴게. 그래서 영어 안 되면 영어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분의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인제 1년 반 됐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여기 가서 잠깐 저기 가서 잠깐 살면 아이들이 참 힘들어해요. 걔네들이 표현을 안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거기 시골에 가 가지고 친구도 없고 참 미안해하고 막 그런데 미안할 게 따로 있지 캐나다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뭐가 미안해요. 너무 우리 엄마들이 음 자기 비하? 그리고 너무 잘해 주려고 그러다가 못 해 주니까 다른 집 애들처럼 막 이렇게 해 주고 싶은데 못 해 줘서 막 안타까워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엄마들인데 세상에 그 아이들을 낳아 가지고 키운 것도 대단한 건데 캐나다까지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왔잖아요. 걔네들 지금 나중에 다 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근데 고생하고 나중에 정착하고 잘 살잖아요. 이제 지네가 살아보면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단한 엄마고 위대한 엄마고 용감한 엄마고 장한 엄마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이들 친구들 없다. 그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아침에 얘는 학교 9시 10분 전에 문 여는 거 아세요? 8시 50 분에 문을 딱 열면 그때 가서 9시 수업 딱 시작해. 하이스쿨요? 중간에 쉬는 시간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왜? 사춘기에 따라 싸움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 수업이 쉬는 시간 없이 10 시에 딱 끝나잖아요. 10 시에 바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강의실을 찾아가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내 보따리 싸들고 가면은 벌써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게 뛰어다니면서 가는데 아침 9 시부터 3 시까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만 쳐다보고 아이들하고 놀 시간이 점심시간에 잠깐 있을까 말까? 그것도 이미 그 기존에 있는 친구들끼리 지네들끼리 소떡소떡딱 해 버리잖아요. 걔네들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1년 반, 1년 만에 알긴 아는데 집에까지 와서 따로 만나서 놀 상황은 잘 발생 안 해요. 왜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우리 애들이 생일 있잖아요. 그때 생일 파티하라고 집으로 초대하든가 집이 마땅치 않으면 볼링장 아이들이 노는 데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 그런 데 가서 생일 파티한다 예약을 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가. 그리고 거기다가 피자 몇 판, 콜라 몇 개 딱 갖다 놓으면 끝나. 볼링장이 제일 좋아요, 고등학생들은. 볼링장에 가서 피자 몇 판 이렇게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엄마가 바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안해서 그거 안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또 친구네 집에 놀러 가야 되는데 라이드가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간에 it's okay.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생일 지났어도 상관없어. 지난 생일이고 앞으로 상관없어. 지금 당장 생일 파티다. 그러고 초대를 해요, 그냥. 몇 명 가까운 애들 뭐 옆에 몇 명, 두세 명. 그러다 전부 다 초대해도 괜찮아. 안 와도 상관없어. 그중에 한 명은 올 거야. 확률이라는 게 있어. 너무 겁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만들면 돼요. 사실은 저도 그랬고요. 거의 다 엄마들끼리 친해져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애국인 엄마들끼리 친해져요? 안 친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일 파티 때 지네들을 초청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친해지는 방법이 슬립 오버. 이 집 아이들도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우리 집 아이들도 저 집에 가서 자고 애들이 잠자면서 얼마나 많은 수다 떨고 교감을 나눠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선생님 뒷모습 보고 앞모습 보고 선생님만 보고 오는데 애들이 어떻게 친구가 생기냐고. 안 생기는 게 정상인겨.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이들하고 그 만남을 만들고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바베큐 파티 있잖아요. 공원에 가면서 "야 네 친구들 데려와라." 뭐 애들 취미 비슷한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엄마가 이렇게 격려를 해 줘야 돼 애들한테. "야 친구들 막 데려오라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놀으라 그래."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가리지 말아요. 꼭 보면 또 가려 그거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오라 그래. 특히 여기 캐나다 시골 아이들은 얼마나 정서적으로 착하고 예쁘고 이게 순수한지 몰라. 그니까 친구 만들어 주면 되고 영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안 된 거 이 이민관이 그랬대잖아요. "너 영어만 되면 언제든지 여기 비자 줄 테니까 영어만 빨리 해 갖고 가라." 그 이민관도 참 답 한심하지. 아니 영어가 빨리 되냐고.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노력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응? 영어 빨리 되면 내가 해 주겠다는 얘기를 까짓거 왜 못하냐고. 지금부터 매니저님 날마다 영어 30분 1 시간 그리고 제발 캐나다 뉴스 들으세요. CTV 뉴스 꼭 틀어 놓고 매일 들어요. 듣다 보면은 이게 날씨도 있고 뭐가 있어. 그러면은 면접관 갈 때 내가 선수 쳐야 돼. "Hi, how are you doing? It's very cold. It's a heavy snowfall." 이러면서 그렇게 공감 가는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야 영어 기본으로 하냐고 쓸데없는 거 안 물어보지. 조용히 가서 왜 자꾸 이민관이 뭘 질문하나 미리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한마디 못할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선수죠 항상. 가서 준비 딱 해 가. 그러면서 제가 국경 통과할 때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너 김치 좋아하니? 나 김치는 있는데 김치 괜찮냐?" 미리 얘기를 해. 그러면 "어 나 맛봤는데." 내가 끌어가야 돼요. 면접 인터뷰할 때도 내가 끌어가야 되고 무슨 상황에 닥쳐도 내가 끌고 가야 돼. 그건 어떻게? 내가 준비가 돼야 돼. 그 아이들이 친구가 없는데 뭐 아이들하고 놀았던 얘기 뭐 내가 살았던 얘기 긍정 얘기 재밌는 얘기를 몇 마디 하면 이민관이 서로 보면서 그냥 꽝꽝꽝꽝 이게 찍게 돼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먼저 영어를 아는 걸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 이민관이 뭘 물어보는지 자세히 아실 거야. 그거 플러스 내가 먼저 항상 준비해 간 테마를 얘기하라는 거. 그럼 반드시 돼요. 한 달 만에 가지 말고 영어 2달 동안 뉴스 많이 듣고 영어 원어민하고 프리토킹 많이 해서 2달 후에 다시 시도해 보세요. 2달 후 2-3 개월 후에 시도할 생각 하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빨리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해 보라는 거. 반드시 되실 겁니다. 절대 힘들다고 이게 수도꼭지 틀어 놓고 백날 울어봤자 나도 해 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애들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해결책만 갖고 세상은 다 살아갈 수 있게 해결책이 있고 방법이 다 있고 하다 보면 다 돼요. 지금부터 울 시간에 영어 하시고 마음 아프고 그럴 시간에 아이들하고 체스 게임이라도 그 아이하고 놀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오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엄마가 바꿔서 신나게 바꾸면 애들은 또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어차피 여기 온 거 신나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엄마들은 할 수 있어요. 힘내시고 계속 저한테 피드백해 주시고 그럼 제가 나름 또 알아봐서 또 연락드리고 할게요. 지금 한국에서 오실 분들 캐나다에 계신 분들 이 현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 안 하시고 오면 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절대 그러지 않도록 제 영상 꼭 보시고 지금도 영상 몇 개 보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영상만 다 보면 길 다 보이고 완벽한 준비돼서 여러분 정말 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으세요. 화이팅 할게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